안녕하세요. 박람 화사갓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또 금융시장의 패닉 현상 같은 걸 보면서 이 코로나와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시는 분의 제1번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경제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즉 어떤 재화가 수요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인플레로 인해서 또 경제 혼란이 오는 것이고, 또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공급을 하는 기업체, 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을 어떤 적정한 지점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위축된다고 해서 금리만 인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러 또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금리 인하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격의 폭등입니다. 즉 인플레입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실물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제로금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라는 것은 돈을 그냥 갖다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갖다 쓰면 돈이라는 것이 그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금리로 오면은 금리라는 게 요즘은 마이너스 금리도 얘기들 하는데, 금융기관에 보관료까지 줘가면서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가 최바닥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동성이 위축되면 그때그때 발권은행에서 돈만 찍어내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공급이 너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돈값이, 돈의 가치가 아주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플레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세계가 제로금리로 하는데 한국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금리는 높고 일본이 제로금리로 갔을 때 일본에서 신용도 좀 있고 이런 그 일본의 주부들이 한국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고금리에 투자하는, 당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엔화가 한국에 유입되는 것을 엔캐리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본국의 저금리의 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금리로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금융이 외국에 좌지우지 되므로 국가적인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은 흔히 기업에서, 산업계에서 일종의 우리 몸에서 혈액이 없으면 안 되듯이 혈액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돈줄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하듯이 기업들은 돈이 막히면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흔히 흑자부도라 하여 기업이 장사를 잘 되고 있지만은 돈이 잘 안 돌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이 경색된다고 해서 돈만 찍어내고 금리만 인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굉장한 케이오스 상태입니다. 흔히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죠. 즉 나비의 그 미세한 진동이 어떤 기후나 이런 우리 지구 환경에 약간의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건드렸을 때 쓰나미로 변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역시 한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 장기화된다면 경제는 굉장히 회복하는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화마가 지나갔을 때 빨리 진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을 태우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화마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일상을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마에 대한 재난에 대한 복구 과정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발원지인 중국과 한국이 더 이상 확산은 멈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 역시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이 무마가 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에 타격을 주는 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투자 전략도 상당한 부침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급반등을 또 했다가 또 한번 또 추락했다가 이걸 좀 반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전 세계가 제로 금리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향후에 어떤 물가나 또 부동산은 흔히 리얼 에셋이라고 그러죠. 실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고 또한 유동성이 위축될 때마다 국가에서 돈만 찍어내고 이렇게 된다면 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물에서 부동산으로 가격이 올라갈까요? 도대체 무엇이 올라갈까요? 그것은 아직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역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 공급이 많은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일단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한 이런 아파트 같은 실물 가치도 떨어진다면 어떠한 가치가 올라갈까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상당한 부침이 예상되며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또 과도하게 빠진다고 해서 또 투매하지 마시고 하여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행운이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